자, 출자 전환을 시험에 가끔 출제를 합니다. 요거 출자 전환. 예. 출자 전환 아마 좀 법인세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출자 전환이 뭔지 좀 여기다 사례를 들어보면, 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원래. 자, 여기 화면.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 갑이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갑이요, 돈을 당장에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갑이 채권자인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우스갯소리 했는데, 야, 나 지금 너한테 지금 돈을 갚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가 많이 밝다. 일단 거기서부터 개소리라고 했죠. 갚을 돈이 없는데 회사의 미래가 밝기 말이 안 되지. 그죠? 미래가 밝으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 대한 채무를 주식을 발행해서 갚으면 안 될까?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보시면 갑 입장에서는 채무가 줄겠죠. 왜냐면 채무를 주식을 발행해서 갚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갑 입장에서는 채무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같은 게 늘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을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가 돼야죠, 여러분들. 왜냐면 주식을 받아온 거니까. 채권 대신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주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자 전환이라는 건 채무를 주식으로 갚는 걸 우리가 출자 전환이라고 불러요, 일단은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채무자의 분계 좀 보실게요. 채무자의 분계. 자, 채무자의 분계 보시면 일단 채무가 감소해야죠. 그럼 채무가 감소하면 차변으로 채무를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부채를요. 계정 과목은 분명히 뭐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 그렇게 줄 거예요. 알죠? 여기에 그 채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늘잖아요.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예요, 여러분들? 발행 주식수 곱하기 무조건 액면가. 알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여기다 쓸게요.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잖아요. 곱하기 액면가.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그 액면 금액보다는 지금 발행가액 큰 놈 냅니다.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때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 적으시면 되고.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채무가 얼마냐면 채무가 1억이래. 채무가 1억이다라고 가정. 했죠? 근데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렇게 된대.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이 주식의 시가는 8천만 원인 거예요. 8천만 원.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럼 갑 입장에서는 채무는 1억이 날라가는데 주식은 8억이래. 8천만 원짜리로만 갚은 거잖아요. 뭐 얼마 이득 봤어요? 2천만 원만큼 이득 봤죠? 맞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면제이익, 채무 탕감받은 거. 그래서 면제이익이라고 면제이익이 2천만 원인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가보다 채무가 더 없어지면 채무 탕감받은 거예요.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 사례에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쓰는 거죠. 했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액면가액하고 시가의 차액. 했죠? 그럼 액면가액하고 시가의 차익은 여러분들 3천만 원인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여기가 3천.
나머지는 채무, 면제. 0.2억.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시가만큼 시가만큼 우리가 없어지는 채무랑 시가 주식이 같다면 면제익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교재 제가 보니까 채무면 출자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분계 같은 게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좀 약간. 그래서 요거로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출제는 은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회차 좀 적어 드릴게요. 출자 전환 몇 회차 남았는지.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32페이지 132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주석 2번 있죠, 여러분들. 주 2 맨 위에 주석 2번. 자, 일단 첫 번째 줄 경우까지 밑줄입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서부터. 자, 출자 전환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게 출자 전환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거기에다 회차 좀 전 회차. 자, 86회 1-4. 86회 1-4. 그 다음에 102회 1-3. 102회 1-3. 몰아서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실기하고 이거 하고 실기하면 난잡하니까. 알죠? 한꺼번에 자본 쪽 실기 쭉 몰아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그 여러분들 중간에 그 132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주석 1번 보이죠? 주석 1번? 주석 1번. 일단 첫 번째 줄 그 굵은색 글씨 밑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우선 상계합니다. 이거 배우셨죠? 여기까지가 아마 회계 1급서부터 배우신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세무 1급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실게요. 일단 말 들어보시면. 그런데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있을 수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서. 그때는 이익잉여금으로 3년 동안 깝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자본의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마이너스 있죠. 주식,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는 잔액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해요. 상계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년간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계속 밑줄 좀. 자, 계속 밑줄. 잔액이 남을 경우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니까 최대 3년이라는 얘기죠. 3년 이내에. 한 방에 해도 되고.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 그러니까 정액법,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서 상각한다. 표현하자면 그냥 둘 퉁친다는 뜻입니다. 퉁친다. 말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문제만. 아시죠? 말문제만. 물론 실기에도 냅니다만 그 분계를 내는 게 아니라 금액 입력하는 거 맞네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주석 2번 있죠. 주석 2번. 자, 주석 2번도 밑줄. 자, 감자 차손 있죠. 얘도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감자 차손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주석 1하고 주석 2. 그러니까 얘는 3년 이내에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원샷으로 한 방에 잔액 남으면. 자, 그 다음에 주석 3번도 밑줄.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잔액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우리 그 세무 2급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배우시잖아요. 맞죠? 이랬을 때 이걸 줄 때가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 돼 있죠. 왜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남아 있다면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면서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이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이익잉여금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데 썼다라고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죠? 나머지는 세무 이거 바로 똑같이 냅니다. 알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여기 무상증자, 이렇게 무상증자. 무상증자. 세무일금은 진짜 거지 같은 것도 자꾸 내요. 무상증자 요거. 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무상증자는 뭐냐면, 좀 외워주세요.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이 아마 여러분들이 법정적립금이라고 배우셨던 거 있죠. 우리가 배당을 다 주면 회사에 남는 재원이 없으니까 일부는 무조건 쌓아둬. 걔랑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있죠. 우리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일 때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가 현금 배당이 안 돼요. 현금 배당 막아놨어요. 현금 배당 주지 마라고 한 거거든요. 대신에 얘는 뭐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건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무상증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이익 있죠. 회사가 쌓아둔 거라든지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걸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상증자했다라고 나오면 되게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건 우리한테 필요 없죠. 자, 그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익준비금하고 자본잉여금은 다 자본의 플러스입니다. 자본의 플러스를 까서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거죠. 재원으로 한다라고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플러스는 대변대생이니까 얘를 차변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계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이익준비금 깐 겁니다. 깐 거. 또는 차변에 자본잉여금을 깝니다. 물론 개정 과목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걸로 줄 거예요. 맞죠? 까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늘죠. 맞죠? 그럼 질문. 우리가 증자라는 표현은 뭐가 늘었을 때 증자라고 해요? 증자. 뭐가 늘었을 때 증자라고 해요? 자본금이 늘었을 때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이 늘었을 때 증자라고 하지 않아요.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나중에 뒤에 할 것이랑도 연결되니까 미리 쓸게요.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이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 5가지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본 동네에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나머지는 시다발이고.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본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그래서 증자라고 하는 거야, 증자. 자본금이 늘었다, 증자. 맞죠? 여기. 좀 색깔로 표현하자면 증자. 여기. 요게 증자의 자본금이 늘었다. 그렇죠? 증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무상감자 있죠? 그랬을 때 유상은 뭔 뜻이냐면 자본이 변하면 유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자본이 변하지 않으면 무상이다라고 해요. 그럼 무상은 뭐냐면 자본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상은 자본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세무 1급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거를 분계로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으로 늘상 그리거든요. 보시면 그럼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죠. 차변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자본의 변화 있어요? 아니요. 자본 시다발이 동네 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맨날 표현할 때 우리 학원이 자본이에요. 우리 학원이 자본이고 A, B, C, D, E 강의장이 얘네들이에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B강의 여기 자본잉여금이 B강의장이고 자본금이 A강의장이야. 그럼 B강의장에서 A강의장 이동하면 그 동네는 그 동네는 변하지만 총 학원의 학생 수는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본동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본은 영향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은 불변이에요. 자본 불변. 어디 있어? 자본 불변. 그렇죠? 이렇게. 얘를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좀 표현하냐면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다라고 표현해요. 잉여금. 우리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한 종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잉여금도 잉여금이죠. 얘를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걸 좀 자본 전입이다라고 좀 표현해요. 좀 어렵게. 상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상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데 시험에 출제를 말문제로 해요. 또는 분계로 냈었고. 알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감자요. 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죠? 왜냐면 이제 주식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감자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 감자는 우리가 재무 구조가 아주 작 같은 회사에서 하는 작 같은 회사. 그래서 감자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회사가 많이 망가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뭐냐? 제가 아까 증자 감자 할 때 그 증자 감자 할 때 자자는 자본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감자는 자본금이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무상입니다. 이름이 무상 들어가죠. 무상. 무상이니까 무상이면 자본은 안 변해요. 자,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무상감자라고 하냐 보시죠. 물론 잘 내는 편은 아니니까 가끔씩 냅니다. 말문제로.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패스.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럼 우리가 처분이라는 용어는 돈 받는 거, 처분했으니까 돈 받죠. 근데 우리가 적자가 쌓여 있는 건 회계에서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우리가 세법에서 그냥 결손금이라고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미처분 결손금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일까요? 물론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하긴 해요. 개정과목 외우실 때 도움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쓰레기 처분한다라고 해요. 쓰레기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죠? 쓰레기 처리한다고 하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조폭 드라마 할 때, 조폭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주인공이 조폭 세계에 있는데 되게 의로운 일만 해요. 그걸 못마땅한 조폭, 두목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그러죠. 그 주인공이 만약 A라고 하면 야, 저 A 처분해. 이래요? 그러면 그 부하들이 얼마 받을까요? 죄송해요. 처리해, 그러지, 처리해. 그러니까 처리는 안 좋을 때 쓰는 거죠, 안 좋을 때. 맞죠? 그래서 안 좋을 때 쓰니까 미처분이 아니라 미처리 결손금이라, 미처리 결손금. 되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시작할 때 장사의 미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회사는요,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2,000원 말아먹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너 같으면 투자하겠니?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회사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 오빠라? 맞죠? 그러면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본금을 가지고 이 적자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을 2,000원 감소시켜요. 얘를 자본금을 2,000원 감소시켜서 적자를 2,000원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본금은 3,000원 되겠죠. 5,000원에서 2,000원 줄였으니까. 그 다음 미처리 결손금은 없겠죠. 적자 2,000원 메꿨기 때문에 2,000원. 0. 이렇게. 뭐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 회사는 막 3,000원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맞죠? 마치 새로운 새싹. 여기는 퇴색해가는 약간 시들시들가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MZ세대. 여기는 그만하면 여기 안 되겠다. 여기는 MZ세대. 여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둘 다 자본은 얼마예요? 둘 다 자본은 3,000원이에요. 맞죠? 왜냐면 다 자본 동네잖아요. 자본이 가장 자본 동네 짱이에요. 알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본금을 가지고 적자를 보전이 메꾸는 거거든요. 메꾸면 자본금을 줄여서 메꿨으니까 자본금은 감소해요. 그래서 감자예요. 하지만 적자는 그만큼 적자가 줄면 우리가 자본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자본금 감소, 그 다음에 미처리 결손 적자는 줄는 거니까 자본 증가. 좀 자본 영향 없어요. 한쪽은 감소하지만 한쪽은 증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봐도 없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자 메꿀 때 많이 써요. 감자. 됐죠? 넘어갈게요. 돈 안 줬죠? 근데 돈을 안 주고 감자했잖아요. 됐죠? 자, 됐고요. 무시 이거 분기 안 내니까. 자, 이제는 요 자기 주식인데 미친 듯이 제일 출제 많이 했어요.